안녕하십니까. 미국과 러시아 관리들이 며칠 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대화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외신이 밝혔습니다. 15일 보던데 그 전에 14일 JD 벤스 미국 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만나서 우크라이나가 사우디 회담에 초대를 받지 못했는데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상의하기 전에는 러시아와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젤렌스키 대통령은 상당히 좀 불만스러운 그런 태도, 그런 의지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 마이클 매컬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은 로이터 통신에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이죠.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회담을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 누가 나오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이 매컬 의원은 독일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에서 14일 열렸죠. 사우디 회담 목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이의 회담을 조율해서 마침내 평화를 이루고 분쟁을 끝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15일에 루비오 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을 만났죠. 러시아 외무부는 이 두 사람이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접촉할 것이다. 정기적으로 접촉하는데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미국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특사가 미국 우크라이나 특사가 15일 밝혔습니다. 배제된 거죠. 이 켈로그 특사는 15일 독일에서 열렸던 뮌헨 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주인공으로 하는 협상에서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도 배제된 상태에서, 그리고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배제된 그런 상태에서 일단 중간에 미국이 서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심이 된 그런 평화 협상이 앞으로 진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예고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 이 협상에 유럽이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유럽 지도자들은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배제된다면 이게 용납하지 않겠다. 알렉산더 스톱 핀란드 대통령은 유럽인들을 배제하고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미래 혹은 유럽 안보 구조를 논의하거나 협상할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안보는 유럽의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틀림없는 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도 중간에 협상 테이블에 앉히고 우크라이나 대표, 러시아 대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협상 진척이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미국은 다 배제하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러시아를 어떻게든지 전쟁을 끝맺을 수 있도록 달랜다고나 할까요? 어떻든 간에 러시아 중심으로 미국이 협상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군요. 네, 결국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은 휴전 형태를 따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휴전선 같은 것이 앞으로 이제 생기겠지요. 그래서 휴전선을 어떻게 그을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휴전선이 그어진다면은 종전이 된 다음에 휴전선을 어떤 형식으로 지킬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겠죠. 우리나라 예를 든다면은 휴전선을 지켜야 할 평화유지군이 있어야 되겠고, 여기에 군대를 어느 나라 군대를 배치할 것이냐, 미국의 군대를 배치할 것이냐, 유럽 군대를 배치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일단 미군은 배치하지 않겠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선을 그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영국의 입장은 다르죠. 유럽을 대표하니까 영국군은 우크라이나의 평화유지 목적으로 군대를 파견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데 우리 영국 군대가 평화 유지 목적으로 파견할 의향이 있다. 또 준비도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전이 이루어지더라도 러시아의 추가 침략을 억제하려면 우크라이나 영토에 평화 유지군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스타머 총리는 16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기고문에서 자국의 군인과 여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평화유지군 파견 의향 결정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평화유지군은 우리 영국이 중심이 돼서 파견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영국이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한다는 것, 영국군이 파견된다고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죠. 스타머 총리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지키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 우크라이나의 안보는 유럽과 영국 안보와 직결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군 파견 가능성 선을 그은 이상 유럽 국가들이 스스로 우크라이나에서 평화 유지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런 이야기로 풀이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군이 와야 된다. 우리는 미군이 주둔한다면 혹시나 나토 가입이 되지 않더라도 미군이 주둔한다면 우리는 협상에 만족할 수 있다. 이런 뜻을 비췄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파견은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잘라 말했습니다. 또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있죠. 마크롱 대통령은 그 전부터 평화유지군 이것을 창설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유럽 평화유지군 이것을 서둘러서 해야 된다. 우리가 미국에 자꾸 의존하지 말고 우리 독자적으로 유럽은 유럽이 지키자 이렇게 주장했던 인물이죠. 마크롱 대통령은 17일 파리에서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 정상들을 초청해서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까지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프랑스와 영국이 나서서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창설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껏 파병에 소극적이었지만 독일도 다른 유럽 국가들과 같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선발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유럽 주도의 평화유지군이 정확히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잘 윤곽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텔레그래프는 논의될 한 가지 제안이 평화협정에 따라 수립된 최전선에서의 텔레그래프는 아마 평화유지군이 구성이 된다면 평화협정에 그런 내용을 이제 넣겠지요. 평화유지군은 휴전선에서 좀 멀리 떨어진 데서 그리고 가까운 휴전선 가까이는 우크라이나 군이 새로 수립된 국경선에 배치돼서 지키고 유럽 평화유지군은 그 뒤에 배치하는 그런 방식을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대개 윤곽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휴전선의 GOP에 가까이 우리 군대가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만 6.25 직후의 서부전선은 미군이 그쪽을 방어하고 있었죠. 다만 유럽 동맹국들이 그런 평화유지군을 효과적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병력을 제공할 의향이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런 것이 참 문제죠. 30여 개의 유럽 회원국들이 어떤 나라들이 평화유지군에 참여할 것인지 또 어느 정도의 군대를 보낼 것인지 하는 것은 합의가 될 때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보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후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20만 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 평화유지군이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전문가들은 최소 병력 10만 명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대체적인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각자가 중구난방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휴전선이 성립이 된다면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경선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요. 약 2200km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2200km 안에 20만 명의 평화 유지군, 또 물론 우크라이나 군도 이제 되겠습니다만 다 합해서 20만 명 정도를 배치한다. 예, 우리나라의 휴전선이 155마일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이제 키로수로 따지면 우리나라 국경선이 248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배 가까이 되는 그런 긴 국경선을 과연 유럽의 평화유지군이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것이 참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의 스타머 총리는 우크라이나 종전협상 논의에 이런 걱정을 했죠. 2021년 8월 초 바이든 전 정부에서 미군 철수 후에 극심한 혼란을 겪었던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네, 미국이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과 그 전투를 벌였는데 결국 끝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철수하고 마는데 그 당시에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간이 정부가 친미 정부죠. 미국이 지원하는 간이 정부가 부패하고 무능해서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철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차라리 탈레반을 달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 순식간에 탈레반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무너졌는데요. 최근에 와서 다시 탈레반도 미국과 정상적인 그런 대화를 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부패한 정부, 미국이 버렸던 거죠. 아프가니스탄이요. 그러한 과정을 또 겪으면 안 된다. 유럽에서는 이제 그런 의견도 미리미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어서 평화협상으로 지금 자리를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